어릴 적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이다. 어머니가 어렸을 적 사시던 동네에 한 부부가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임신을 해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아이가 갑자기 이유 없이 죽었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원 시설이 좋았던 때가 아니라 아이를 집에서도 낳는 경우가 잦을 때라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기였다고 했다. 그렇게 부부는 아이가 죽어 슬퍼하면서 인근 뒷산에 묻어주었다고 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부부는 또 다른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 또한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그렇게 처음 죽은 아이를 묻어두었던 곳 바로 옆에 두 번째 태어난 아이를 묻어주었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했다. 그렇게 부부는 슬퍼하면서 아이를 그 옆에 묻어주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또 죽었고 묻으러 가고 있던 길이었는데 그때 산에서 내려오고 계시던 갓을 쓰고 지팡이를 쥐고 계시던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했다. 산에 오르셨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항상 가시던 길 말고 딴 길로 돌아서 가십시오. 부부는 스님이 대체 무슨 말을 하신 건가 싶었지만 그 말을 듣고 부부는 그 말대로 항상 내려오던 길이 아닌 딴 길로 돌아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정말이지 놀랍게도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 탈 없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컸다고 했다. 그때 그 말을 해준 스님이 근처 절에서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부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고 했다. 저 스님, 저번에 산에서 마주쳤을 때 해주셨던 이야기가 대체 무슨 뜻이었나요? 그러자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하길 실은 죽은 첫째 아이가 무덤에서 따라와 다시 태어난 후 같은 나이에 죽기를 반복했다고 하였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아이를 묻어주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것을 보고 그 첫째 아이가 무덤 옆에서 부모를 따라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스님이 주변에 소금과 팥을 뿌려두었고 부모가 다른 길로 돌아서 갈 시간을 벌어주었고 아이가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었던 거라고 했다. 근데 그 부부가 말이야 바로 지금 우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시다. 그때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분이 우리 엄마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때 당시에는 어려 잘 몰랐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유전병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어린 영혼이 부모의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에 무섭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서 아이가 환생을 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불쌍한 마음도 들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아빠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야. 우리 아빠는 정말 수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오셨는데 산에 혼자 텐트 치고 한동안 노숙도 해보고 몸 쓰는 일 한다며 전국 일주도 해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보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귀신을 본 건 딱 한 번뿐이었다고 했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아빠가 젊었을 적 이야기인데 아빠의 친한 친구분 중에 신혼부부가 있었어. 나도 알고 있는 지금 엄청 각별한 사이의 아저씨인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젊은 나이에 돈도 넉넉치 않아서 어찌어찌 발품 팔아 낡은 맨션 같은 집을 구하셨던 거야. 여튼 나름 신혼집도 구했으니 집들이도 할 겸 우리 아빠를 불렀다고 했어. 야, 집은 좀 낡았는데 그래도 사람 살 때는 돼. 에이, 뭐가 중요하냐? 둘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너무 늦어져 버렸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친구 부부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대. 이 시간에 나가기도 뭐한데 작은 방 하나 있는데 거기서라도 주무시고 가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신혼이라 제가 있어서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야, 뭘 그런 걸 따져, 친구끼리. 이불 깔아줄 테니까 더 마시고 자고 가. 그 방은 원래 이것저것 물건 같은 걸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했던 작은 방이었고 한쪽에 이불을 깔아주어서 거기서 자고 가게 되었대. 그래서 우리 아빠는 고맙다며 그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 그리고 그날 새벽 잠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너무 답답하고 저려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혼자 밤에 산에서 노숙을 하실 때도 눌리지 않던 가위가 눌리더니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서 담이 그렇게 컸던 사람도 뒷골이 당기고 식은땀이 줄줄 났다고 했어. 그렇게 계속 낑낑대다가 간신히 눈을 떠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흔히 말하던 처녀 귀신이 눈앞에 있었다고 했어. 그 처녀 귀신의 모습은 머리는 산발에 눈은 쭉 찢어졌고 입술은 새빨간 데다가 웃고 있는 여자 귀신의 모습이었다고 했어. 그 귀신이 아빠를 쳐다보면서 서늘한 손으로 목을 졸라왔는데 아빠가 든 생각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진짜 황천길 가겠구나 싶어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내뱉었다고 했어. 그때 정말 천만다행으로 친구분 내외가 아빠를 깨우러 왔다는 거야. 야, 왜 이래? 아니, 무슨 땀을 이렇게나 흘려?
아빠는 숨을 헐떡이면서 몸을 일으켰대. 아빠는 체감상으로 정신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고 했는데 이미 아침이 훨씬 넘어 점심시간에 가까운 시간이었다고 했어. 아빠는 이런저런 꿈을 꾸었다고 친구 부부에게 말을 하였고 집에 가기 위해 현관에서 친구 부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침 옆집 이웃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길에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했었어. 어머머, 어제 집들이 하셨나봐요? 아, 네. 그럼 나 먼저 가볼게. 아이고, 재수씨, 덕분에 재밌게 잘 놀고 잘 먹고 갑니다. 아니에요. 해장이라도 하고 가시지. 급하게 가신다고 하셔서 아쉽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 그럼 정말 가보겠습니다. 나 가볼게. 그래, 집들이 와줘서 고맙고 조심해서 가. 그래, 어여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아빠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시고 있었는데 그 친구분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 야, 너가 꿨다는 그 꿈 말이야. 왜 아직도 그 얘기야? 아니, 아무래도 그 꿈 개꿈 아니고 진짜인 것 같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까 그 옆집 아주머니랑 너가 가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너가 꾸었다는 꿈 이야기를 해줬거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바로 혹시 작은 방에서 잤냐고 묻더라고. 나는 너가 어디서 잤다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원래 지금 이 집이 유명한 무당집이었는데 너가 잠을 잤던 그 작은 방을 작은 신당처럼 꾸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무당이 갑자기 급하게 집을 빼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우리가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잘 정리하고 갔었나 보다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대. 그런데 너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그렇게 말해주시더라고. 친구분의 전화를 받은 아빠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어. 그날 본 게 꿈이 아니었구나 싶더라. 그 뒤로 친구 부부는 그 집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가셨다고 했어.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하셨어. 아빠는 귀신 같은 거 잘 안 믿는다. 근데 딱 한 번 믿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뒤 나는 아빠에게 물어보았어. 근데 아빠, 그 귀신이 왜 아빠한테 나타난 거야? 아빠는 잠시 말이 없더니 들고 계시던 맥주 한 캔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하셨어. 아마 그 방에 들어온 사람이
나였기 때문일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마도 그 방은 사람이 쉴 수 있는 방이 아니었던 거지. 원래 사람이 아닌 것들이 드나들던 자리였고, 그날 거기서 잔 사람이 나 하나였잖냐?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목 뒤가 서늘해졌고, 나는 다시 물어보았어. 그럼 그 처녀 귀신은 대체 뭐였는데? 아빠는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 아마 그 무당이 모시던 것들 중 하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지방령 같은 거겠지. 신당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뭔가 있었다는 거고,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것들까지 같이 나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말이야. 그날 이후 나는 아빠에게서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들은 적이 없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빠는 그 이후로 남의 집에서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아무리 멀다 해도 반드시 집에 들어오셔서 주무셨어. 아빠한테 이유를 물으면 항상 같은 말만 하셨어. 어디서 자는지는 정말 중요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해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건 아빠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인데,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야. 귀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를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은 뒤로 낯선 공간에서 잠들기 전엔 항상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고는 해. 혹시라도 그곳이 누군가의 자리가 아닌지 말이야.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보자가 가족에게서 직접 들은 경험담이라고 한다. 당시 그 집에 살던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집의 그 작은 방은 이후에도 사람이 오래 머물지 못했다고 한다. 그날 제보자의 아버지가 본 여자의 정체는 끝내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방에는 보여도 되는 사람과 보면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제보자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낯선 집에서 잠들기 전 항상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본다고 한다. 혹시 모를 누군가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진 않은지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이 정말 비어있는 곳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